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힘 꼭지로 골랐고요. 조금 됐는데 그간 여러 가지 떠올랐던 우리 말에 대한 생각들 중에 한 갈래를 오늘 골라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온돌, 구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나 뭐 국어학자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죠. 뭐 당연히 저는 이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우리의 노력이.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말, 걸 이런 거거든요. 물론 한자도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걸 찾다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지금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도달했구나, 이런 거를 되게 살갑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사투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라진 말 지금도 쓰고 있죠. 세첩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어릴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 이후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대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윗세대는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에요. 멋있다 대신에 쓰는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 멋있다는 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부 경남에서 사는 저도 부끄럽다는 말도 몰랐습니다. 당황스럽다, 이런 말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멋있다는 썼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세첩하다 그랬죠. 부끄럽다, 당황스럽다, 민지럽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대도시로 이사 올 때까지는 부끄럽다, 당황스럽다, 그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산에서는 당황스럽다는 표현도 잘 안 쓰죠. 그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세첩하다는 표현. 이거는 세첩하다. 이것도 사라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운 마음에 적어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새처럼 하다. 새 같다는 뜻이에요. 새처럼 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조상들의 표현에는, 그들의 생활에는 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동물이에요. 제일 유선형이고 잘 빠진 거예요. 공기역학적이니까. 이게 새처럼 하다 이러면은 잘 빠졌다. 제가 산 새 차를 보고 우리 윗세대가 말하기를, 야, 되게 세첩하네 디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말에서 그게 없느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원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원을 알게 돼요. 우리 표준말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새초롬하다. 아마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를 거예요. 즉 서울 경기 말은 상당히 후대에 여러 군데 지역이 정리된 말이에요. 뿌리를 알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새초롬하다하고 세첩하다는 상당히 비슷하죠. 새와 같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작아진 표현이에요. 그리고 의미도 살짝 바뀌었어요. 새초롬하다는 새와 같다는 뜻이 있고 맵시 있게 잘 빠졌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요. 뭐 이런 것이 제 취지죠. 이걸 잃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냥 아까운 거, 우리 말이, 단어가, 낱말이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아까운 거는 또 있지만, 더 아까운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조상들이 살았던 환경,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실마리가 몽땅 없어진다는 게 사실은 더욱더 아깝죠. 자, 오늘 이제 살펴볼 단어들은 이런 거죠. 온돌과 관련된 거, 온돌, 구들, 아궁이, 불고래, 굴뚝. 여기 한 시스템이죠. 전체가 이제 온돌이고, 온돌 안에는 보면 아궁이로 시작하죠. 아궁이가 있고, 그 다음 불고래가 있고, 불고래 위에 덮여 있는 넓적한 돌이 구들이죠. 그 위에 우리는 보통 진흙이나 흙을 덮고,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집에서는 장판을 덮었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가마니 같은 거 깔고 살았죠. 자, 그게 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열기를 다 온전히 불고래를 통과하면서 구들에 다 전해준 다음에 열 효율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남은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굴뚝입니다. 자, 이것들은 당연히
뭐 우리의 고유의 난방 방식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거기에 논점은 두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의 강이라는 방식이 있고 일본의 난방은 좀 독특하죠. 일본은 확실히 더운 데서 온 민족인 것 같아요. 예전에 움집이랑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더운 물을 끓여서 통에 담아서 난방을 하죠. 그리고 요리도 보통 이제 천장에 매달아서 이제 요리 기구 전통 가옥을 보면은 그리고 집 한가운데 이제 불을 지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전통의 움집 구조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하고 뿌리는 같지만 살았던 지역은 상당히 다르다. 예. 중국은 우리랑 조금 비슷하지만 되게 확대 개발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비슷했겠지만 갈라치기 한 이후에는 우리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온돌, 구들, 아궁이, 불고래, 굴뚝.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아는 말이지만 우리가 저기 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조상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온돌부터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오늘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온 알인데 알은 당연히 이제 뭐 이거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생략하고 알은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고 그게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서 쓰이는 단어죠. 그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아주 잘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민족이었다. 아주 옛날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파생형을 많이 쓰고 있다. 즉, 그 의미를 알아야지, 원칙을 알아야지,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그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자, 지금은 힘 있는 나라며 민족이지만 저런 단어를 쓸 때,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를 모르고 파생형만 쓰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주류는 아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알은 태양을 뜻하고 날이고 우리는 온 알이라고 써요. 예. 자, 뭐 여기서 온 알인데 왔다로 생각했다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나한테 주어진 거냐? 네, 나한테 주어진 하루냐? 하느님이 나한테 준 하루냐? 그래서 나한테 온 하루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온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100으로 돼 있고 특히 말해보면 온이 10이에요. 즉 이것은 세상의 끝의 숫자예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숫자죠. 우리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온 세상 온누리 풍요롭고 자비롭고 그래서 성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성스러운 하루예요. 예, 우리 하루하루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했어요. 예.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온도를 보면은 이 한자 온, 따뜻할 온? 모르겠습니다. 뒤에 한자를 이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따뜻한 온자랑 비슷하니까. 발음이 똑같으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봐서는 오늘의 온, 거기에 더하기 돌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말 썼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타당하겠죠. 온돌이라는 단어를. 예. 돌은 양달, 응달에 남아있는 그 돌이에요. 지금도 쓰는 돌덩이 할 때 돌. 지금은,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양달, 응달, 예. 땅의 어원이기도 하죠. 예.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 할 때 달의 어원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돌이라고 파생형을 만들어 썼단 말이에요. 자, 그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말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옆으로 붙이고 밑으로 붙이고 그걸 뒤집고 좌우로 뒤집고 아래 위로 뒤집고 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형을 만들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말 쓰는 것 자체가 머리가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문화의 힘 꼭지를 다룰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래서 온 돌이다. 이거는 신성한 돌이다.
이 시스템을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다. 한국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 예, 돌을 대피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자, 이것은 온달 장군의 온달, 그 몽고에서 왔다고 하죠. 이름이 그 성스러운 산,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맞죠? 오는 그런 거고 달은 우리 보면 아사 달에도 있죠. 지명으로도 쓰이잖아요. 아사 달. 달에서 덜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덜판할 때 덜. 그죠? 예. 그래서 그 의미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세상 온돌이. 그런 예는 많죠. 강원도 영월에 가면 선돌이 있죠. 일어선 돌이죠. 우리 신성하게 생각하잖아요. 선돌. 우리는 거석 문화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청동기 문화, 고인돌 문화를 가진 우리는 거석 문화에 대한 느낌이 남달라요. 이 세상 누구보다 웬만한 산에 다 가면은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저도 뭐 많은 산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수십 개의 산에 올라가 본 것 같습니다. 그 가보면은 어딘가 가면은 항상 그 숭배하는 남근석이 있습니다. 남근석이. 그게 선돌이에요. 일어서 있잖아요. 불건. 네. 자, 그런 온돌이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온돌의 의미가. 이러면 온돌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다채롭죠. 그러면 쉬워요. 구돌은 뭐냐? 구운 돌이다. 당연하죠. 불을 아궁이를 통해서 떼니까 달구어지잖아요. 이제 달구어진 그것에 그 말은 뒤에 생긴 말이고 처음에 기초적인 낱말은 굽다였겠다는 거죠. 굽다. 불을 떼다 그리고 구워진다. 그 불, 굽다 이런 단어는 인류가 불을 발명한 그 초기에 생긴 단어들일 거예요. 불자랑. 아주 인간의 문명에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구별시킨 그 문명의 시작이잖아요. 시발점이잖아요. 불이라는 게.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 굽다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오래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물인 달구어지다는 훨씬 뒤에 생긴 단어겠죠. 달구어지다? 훨씬 뒤에 생겼다. 굽다, 구운 돌이다. 전체 시스템은 온돌이고, 예? 그중 핵심 역할을 하는 구들, 넓적넓적한 돌. 여러분, 요즘은 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으면 저만 해도 어릴 때 봤습니다. 구들. 그 구운 돌이죠. 뜨거워진 돌이죠. 예. 자, 그러면 굽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우리 9번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9번 길. 예,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길이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휘어진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굽다라는 구워진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의 그 청동기 문화나 철기 문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나타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낱말이라는 것을. 물론 나무도 불에 구워서 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 문명에 엄청나게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우리가 청동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불을 가함으로써 쇠를 무르게 만들 수 있다. 휘게 만들 수 있다. 더 많이 휘게 되면 부러지죠. 그래서 굽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굽다라는 등이 굽었다. 이것은 불을 가해서 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지금도 살아남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형태만 보고 불에 구워서 달궈진 형태에서 엿가락처럼 막 구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생긴 결과물만 보고 9번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단어의 원래 뿌리는 불에다가 달군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휘어졌다. 이 단어는 상당히 굽다라는 단어에 비해서 뒤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곱사등이 이런 말도 굽다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등이 구웠는데 불을 가해서 굽어진 것처럼 형상이 그렇다. 그 말은 훨씬 뒤에 곱사등이라는 말은 훨씬 뒤에 나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선행을 했느냐. 옛날에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만 썼을 거라고 봐요. 그 굽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오래된 단어다. 우리 조상님들 누구 중에 하나가 불을 발견했을 때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때 나온 단어다.
불이라는 단어가 제일 오래됐겠죠. 불. 예. 자, 그래서 붓다라는 말, 불이란 말은 붉은이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가 남아 있어요. 예. 여기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라는 것은 박다랑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지금 박다 그러면 희다로 생각하죠. 요즘은 불을 켜면 밝아지면 희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형광등도 아니고 LED 등이니까 누르끼리한 색깔도 없어요. 그냥 확 밝아요. 태양빛처럼.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형광등도 없고 뭐 아무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박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북다였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불은 붉은색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북다는 박다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다른 뜻을 쓰여 있어. 그래서 옛날에 불을 우리가 인간이 소유하게 돼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돼서 활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문명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뭐 산업혁명,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죠. 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산업이 아니고 혁명이죠. 인류 문명의 시작이죠. 불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불이란 단어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발칸반도 우리가 해석이 다 돼요. 붉은 반도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해석이 될지 모르겠어요. 불가리아, 붉은 땅. 발칸반도 핵심 국가가 불가리아였다고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이러면 좀 억지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랍에 가면 아랍어 중에 페르시아어 중에 이란이 개발한 미사일 중에 부록한 미사일이 있어요. 똑같죠, 이름이. 부록한 무슨 뜻이냐? 그게 화산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이미 파생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저걸 붉은으로 해석하면 다 돼요. 그때 붉은이 무슨 의미가 될까?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북다? 박다? 어떤 곳입니까? 해가 뜨는 곳이다. 그럼 과거에 붉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뜻이 같다고 보면 볼겋게 타오르는 땅, 태양이 뜨는 곳이죠. 우리 아사달 같은 곳이죠. 스라블 같은 곳이죠. 거기에요. 예,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왜? 파생이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과연 발칸반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발칸반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리아도 마찬가지고 부르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쇠를 먹는 괴물 불가사리 쉬워요. 불에 거슬리다예요. 불가사리. 우리는 그만큼 북다라는 단어, 박다라는 단어 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민족, 크다, 한강 그런 단어처럼 중국 사람들 훨씬 많이 써요. 한이라는 것은 한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맺힌 큰 것을 의미할 때도 한이에요. 자, 그것은 원류가 우리가 그걸 원칙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에 파생형이 많이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여러 단어에 겹쳐서 일어난다. 그럼 어떤 이정표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건 여기서 왔구나, 저기서 왔구나. 이거 온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아직도 뭐 설마 그렇겠어 우연의 일치겠지 이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원래 명칭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시예요. 아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국명은 잘못됐다. 앗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쪼개진 것이다. 즉 이것은 지금 현재 시리아가 아시리아의 후속이라는 것을 그 명망을 이어받고 싶은 그 꿈은 이해하겠으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가진 그 국명의 나라 이름의 의미를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아시리아는 일출 및 일출, 빛, 동방을 의미하는 아수와 같은 어원인 아수르에서 온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아사달의 아사와 같죠. 우리 아침, 아사참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사가 아침이죠. 아사꼬 할 때처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 고조선의 수도가 아사 더하기 땅, 달이잖아요. 아사, 달, 온, 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명이 현재 그때 사용됐던 곳은 지금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예, 즉 그 말은 지중해에서 터키 쪽을 봤을 때 거기를 아수르라고 불렀다는 거고, 이 말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터키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종족이 살고 있었고, 터키인들은 거기에 뭐 11세기, 12세기 이때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한 곳이죠. 예, 예, 예. 자, 이거 보면은 세상이 훨씬 작아졌다. 옛날에는 하나의 문화의 원료에서 갈라져 나왔구나. 이런 걸 강력히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유라시아 쪽은. 왜? 유라시아 쪽의 문명이 훨씬 앞서갔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 파생형의 말단들이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그 옛날에 터키에서부터 쓰던 말이 지금 우리 한반도 그 킬로미터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킬로미터가 되겠습니까? 가운데 사막도 있고 엄청난 초원지대도 있는데,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도 이런 거 똑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자를 한번 볼게요. 예, 저는 이게 북다 할 때 그 아까 불가리아, 발칸반도, 불건반도, 부르칸 미사일 이런 것과 끝에 붙은 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스탄불 지금 터키의 수도죠. 예, 이스탄불, 카불은 지금 어디 파키스탄이나 아마 아프가니스탄 쪽의 수도인가 그럴 겁니다. 카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스탄불 앞에 이스는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고, 카불은 뭐 큰 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설아벌이 있죠. 우리가 설아벌. 그리고 지금도 벌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벌자를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앞에 붙어 있건 뒤에 붙어 있건 땅을 의미하는 거고, 불과 상관이 있고, 붉은 곳이고, 붉은 곳은 과거에는 해가 뜨는 것이고, 옛날에는 태양이 불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에요. 예. 높은 종족들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겠죠. 힘 있는 자들만. 그래서 벌과 불은 해 뜨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 반면에 덜파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치자면은 덜은 달과 유사하다. 그냥 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냥 벌은 단지 평평하다는 뜻이 아니다. 예, 되게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사달이라는 표현이 벌판이라는 뜻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가 뜨는 신성한 곳이다. 아침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래서 벌자가 그렇게 많이 쓰였다. 이거 외에도 더 찾아보시면은 불자로 끝나는 지명이 상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 자, 그러면 좀 응용 단계로 응용을 해보자면 우리 갯벌이란 말을 써요. 갯벌, 그죠? 예,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누가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일 수도 있어요. 갯펄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뻘밭이라는 말을 해요. 뻘 하면 진흙 같은 느낌을 줘. 찐득찐득하다. 그게 우리의 경험과 맞아요. 그런데 그 어원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개 더하기 벌이에요. 여기 벌은 여러분 혹시 갯벌에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번쩍번쩍해요. 반사가 돼서. 예. 그래서 그 벌은 이스탄불, 카불, 스라불은 우리 서울의 어원이기도 하죠. 그런 벌이에요. 예, 붉은 곳이에요. 햇빛이 과잉인 곳이에요. 근데 개자가 붙었다? 개는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개자,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예. 보면 번쩍번쩍해서 태양과 되게 가깝고 신성한 곳일 수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우리를 혹하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가짜 벌판이다, 갯벌이다. 근데 지금은 찐득찐득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근데 원래 뿌리는 저랬다. 그래서 우리가 멍멍이 새끼 할 때, 저거는
남의 씨로 낳은 자식이다. 가짜 새끼다. 이런 뜻이잖아요. 개복숭아, 개머리판도 마찬가지예요. 개머리판. 예전 조총의 뒤에 개머리판을 보면은 되게 사람의 머리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또는 동물의 태아의 머리와 올챙이 머리처럼 생겼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머리가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머리, 가짜 머리, 가짜로 머리 모양을 한 형태를 가진 도구다, 부위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다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불고래라고 있는데, 고래라는 건 뭐냐면은, 자,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넘어오죠, 불이. 넘어오면은 불이 통과하는 길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복도를 만들어놨죠. 옛날에는 이제 돌을 가지고 복도를 만들어놨죠. 불이 지나가는 불길을 만든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구두를 덮죠. 그리고 그 위에 연기가 새지 않도록 진흙으로 덮어버리죠. 그다음 그 위에 장판을 깔 수도 있고, 뭐 가마니를 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불이 지나가는 거다. 근데 고래다. 자, 그럼 고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뭐 옛날 신석기 시대에도 보면 이미 고래에 대한 암각화가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도 이름이 고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뭐가 고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우리 조상들이 고래를 본 게 먼저겠죠. 그래서 저 큰 바다 생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아궁이는 뒤에 왔다고 봐야 돼요. 아궁이가 아니라 온돌 시스템은.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여기도 같은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즉 불을 머금은 다음에 싹 통과시켜서 쭉 뿜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 조상들이 봤던 고래의 모습이에요. 예.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불고래는 불을 머금는다. 그 다음 굴뚝을 통해서 연기를 내뱉는다. 아주 비슷해요. 즉 우리의 온돌 한옥은 고래예요. 고래. 그 밑에 고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 술고래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신다도 술고래지만 뿜어낸다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건 농담이고요. 자, 그 다음 보면 아궁이를 보면은, 아궁이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아가리란 말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대가리란 말이 옛날에는 대구도 있죠. 생선. 그게 지금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가리. 아가리는 아리에서 왔거든요. 예. 그걸 강조하는 말에 가짜가 들어감으로 해서. 예. 원래는 둥근 거란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둥글다. 예. 단면적이 둥글다. 알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알의 단면적이다. 알을 3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단면으로 보면 동그랗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강조하는 표현 내지는 종비의 표현인 가짜가 붙어서 아가리다. 예, 대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궁자가 붙었다. 지금도 궁뎅이라는 표현이 있죠. 궁뎅이가 있고 엉덩이가 있고 어떤 게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는 궁디라고 불렀습니다. 예, 댕이가 없고 궁디예요. 즉 궁자라는 것은 둥글다는 뜻이에요. 예, 거기다가 덩이도 있죠. 예, 덩이. 예,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이에요. 웅덩이 하지 웅궁디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표준말에서 좀 사라진 표현이에요. 궁자는 궁덩이 정도만 남아있죠. 예, 덩이는 덩치라는 의미예요. 덩치, 덩이잖아요. 예, 근데 궁자는 둥근 거예요. 이렇게 좀. 그래서 궁이 둥글고 둥글은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입이에요. 예. 자,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쉽다고 봅니다. 예. 굴뚝을 한번 볼게요. 자, 굴뚝은 굴 더하기 뚝으로 봐지는데 굴은 동굴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뚝 솟다, 섬뜩하다, 문떡. 우뚝은 솟아있는 거죠. 저 우자는 뭐였습니까? 위에란 뜻이에요. 위로 우뚝 솟아있다. 물리적인 거죠. 섬떡은 섬찟 더하기 떡이에요. 갑작스럽게 나를 섬찟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죠. 문떡은 뭐냐? 문떡도 있죠. 네. 이것은 어떤 무늬를 보거나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떡 이렇게. 떡이라는 것은 뭐냐? 갑자기 딱 나타나는 강고한 물체. 예, 바로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것들.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또는 논리적인 것까지 포함돼요. 문떡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보다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영감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문떡은. 거기다가 불뚝하다라도 있죠. 불뚝하다. 화를 낸다도 돼요. 불이 화하고도 상관이 있죠. 또 남자의 생식기가 움직일 때 불뚝하다 그러죠. 예. 그런 불의 힘을 가진 자손을 번식시키는 그 외부 생식기, 불 더하기 알. 예. 불뚝. 이 뚝자는 거기서 온 거예요. 저는 그게 강뚝 할 때는 뚝하고 뚝의 어원이라고 봅니다. 끝이 똑같아요. 뚝거처라고 하죠. 뚝거처. 뚝이라고 하죠. 막아 쓴다는 거예요. 그 뚝이에요. 예. 막아 쓰고 종지부를 찍는 거. 이거 이상을 이 경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나한테 받아들이게 하거나 어떤 탈출구가 되게 하는 거. 이걸 뚝자예요. 예. 자, 그래서 굴뚝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뚝 솟았는데 그것이 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뚝 솟았는데 굴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굴 우뚝이었는지도 몰라요. 굴뚝으로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종합해서 보면 부뚜막도 어려운 설명은 아닌 것으로 봐지겠죠. 예. 자, 불은 불이겠죠. 뚝은 막아 쓰는 거죠. 막자는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예. 자, 불을 막는 마개 같은 개념으로 부뚜막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즉 이것은 지금의 부뚜막 하면은 뭐 얌전한 고양이가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해가지고 평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위에 가마솥을 건다, 즉 요리를 하는 세팅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부뚜막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그렇진 않다. 그 앞에를 닫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즉 온돌이 처음 생겼을 때 불을 지피기 시작했을 때는 거기를 요리로서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리 용도로는. 그때는 불이 새지 못하게 막는 용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게 부뚜막으로서 사용이 됐다. 나중에 거기에 가마솥이 얹어지면서 요리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